미래의 수송 기술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148쪽, 149쪽, 150쪽, 151쪽까지 배울 겁니다. 자, 교과서를 먼저 보면 수송수단 안전하게 이용하기. 수송수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단이라는 것은 자동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배 이런 것들을 수송수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승용차도 마찬가지겠죠. 자, 수송수단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할 것인가. 자, 우리 교과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육상 수송수단 안전하게 이용하고 또 해상 항공수단도 있겠죠. 먼저 육성수단을 먼저 보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도로의 상태나 자동차의 정상 작동 여부에 따라 안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지킬 뿐 아니라 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익혀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 수송 수단들은 균형을 잃기 쉽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 시에 큰 부상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여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또 교과서를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버스 안전수칙, 지하철 안전수칙, 사고 대처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먼저 육상 수송수단 안전수칙과 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사고 발생 시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자, 차들은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도로에서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장난치고 걷지 않도록 합니다.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되겠죠. 길을 걸을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어폰을 끼워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의 소리, 차의 클락션 소리까지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걸을 때는 휴대전화를 보지 않도록 합니다. 자,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되겠죠. 자, 다음에 무단 횡단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쿨존이라 할지라도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사고 차량 밖으로 나와서 20m 이상 떨어지는 안전한 곳에 대피해야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제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대피를 해야 되고요. 안전모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도록 밝은색 옷을 입어야 됩니다. 벗겨지기 쉬운 슬리퍼나 샌들보다는 발에 꼭 맞고 끈이 없는 운동화를 신습니다. 왜 끈이 없는 것을 신을까요? 끈이 있으면 잘못했다가 체인이라든가 바퀴에 걸릴 수가 있겠죠. 자전거에 걸리기 쉬운 치마나 길게 늘어진 바지는 입지 않습니다. 손에 물건을 들고 타지 않습니다.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높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타지 않도록 합니다. 친구들과 경주하듯이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핸들을 꼭 양손을 잡고 바른 자세로 타야 됩니다. 두 손을 놓고 타는 경우도 있죠. 특히 내리막길에서 빠르게 달리지 않도록 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라든가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결함 상태, 결함이라는 것은 어디가 이그러져서 이제 고장난 상태를 말하죠. 안장 높이 등을 점검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특히 2명 이상 타지 않도록 합니다. 자, 버스와 지하철 안전수칙을 보도록 합시다. 버스 안전수칙. 줄을 따라 질서 있게 기다리고 차례대로 승차합니다. 버스 안에서 장난치거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 물건을 내놓지 않습니다. 하차할 때 좌우를 확인하고 차례대로 내립니다. 자, 사고 대처 방안은 버스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 밖으로 신속히 나온 뒤 차와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문으로 내리기 어려운 경우 비상탈출용 망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있습니다.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탈출합니다. 지하철 안전수칙은 노란색 안전선 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도록 합니다. 전동차 안의 승객이 먼저 내린 후에 승차합니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밑을 잘 보고 들어갑니다. 출입문이 닫힐 때는 무리해서 타지 않습니다. 자, 지하철 사고 대처 방안은 화재 발생 시에는 비상용 부저라고 그러죠. 버저를 눌러서 승무원에게 연락하고 전동차 내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끕니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출입문 비상 개폐 장치 덮개를 열고, 개폐라는 것은 열고 닫는 것을 말해요. 개폐 장치 덮개를 열고 레버를 당긴 후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안전문에 있는 비상 레버를 밀고 탈출하면 됩니다. 자, 대중교통 사고 유형, 버스 사고 유형을 보면 승강장 앞 차도에 내려가 있다가 버스에 부딪힌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승강장 앞 차도에 내려서면 안 됩니다. 차가 도착할 때까지 보도에 있어야 됩니다. 버스에서 내리다가 뒤에서 달려온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에 부딪힌 사고가 있습니다. 내리더라도 뒤에서 무슨 오토바이나 온지 잘 보고 내리도록 합니다. 버스 앞으로 뛰어가다 다른 차선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고요. 안전띠를 매지 않아서 버스가 급정거할 때 앞 좌석에 부딪힌 사고도 발생하고 합니다. 특히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버스가 급정거할 때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있습니다. 자, 지하철 사고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역으로 들어온 지하철에 뛰어들어 지하철과 충돌한 사고가 있습니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 또 특히 에스컬레이터에서 꼭 손을 잡고 타도록 합니다.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선로에 추락한 사고가 있고요. 무리한 탑승으로, 그러니까 문이 닫히려고 할 때 출입문에 신체나 소지품이 끼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지하철에 화재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하철 내에 있는 비상용 장비들입니다. 비상시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조사하여 발표해 보도록 하자. 여기 보게 되면 비상용 부저가 있습니다. 부저를 누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화장치가 있어요. 비상 통화장치가 있습니다. 밑에는 분말 소화기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는 출입문 비상 개폐 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 비상용 부저, 호출 버튼을 누르면 승무원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오른쪽에 비상 통화 장치가 있고 덮개를 열고 마이크를 꺼냅니다. 램프가 점등되면 승무원과 통화합니다. 분말 소화기의 안전피를 뽑고 기차 내에는 바람이 없죠.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 있는 쪽으로 향합니다. 손잡이를 힘껏 움켜 잡습니다. 만약에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바람을 꼭 등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 힘껏 움켜쥐고 불길 양옆으로 골고루 뿌립니다. 그 다음에 출입문 비상 개폐 장치, 의자 양쪽 밑의 뚜껑을 엽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문을 옆으로 당기면 열리게 됩니다. 다음은 해상수송수단 안전수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알죠? 모두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많은 큰 사고를 당했죠. 그 이후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자, 배가 운항하기 전에 미리 배 이름을 알고 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출구가 어디 있는지를 꼭 위치를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함께 탄 선생님이나 어른과 함께 구명보트, 구명조끼, 비상벨, 비상구, 소화기가 있는 위치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 내 배 안에 게시된 구명조끼 착용법과 구명보트 사용법을 잘 알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는 손잡이를 잡고 꼭 이동하도록 합니다. 선박이 배가 부두에 완전히 정지한 후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질서 있게 내리면 됩니다. 자, 해상 사고 때 대처 방안. 자, 선박 탑승 시 배를 탔을 때 위험한 징후가 어떤 것이나 봅시다. 선체에서 배 몸체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충격을 느꼈을 때, 선체가 기울여져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때, 그럴 때는 기울일 때는 반대편 쪽으로 얼른 가야 됩니다. 나와서 갑판으로 나와야 되겠죠. 갑작스러운 정전, 전기가 오지 않거나 엔진이 정지 후 오랫동안 안내 방송이 없고 조용할 때 이때 얼른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갑판 위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냄새가 날 때, 이럴 때는 위험 징후입니다. 그때는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큰 소리를 내서 사고를 냅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최대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선내에서 기다리라고 하지는 그런 방송이 있더라도 위험 징후가 있으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나와야 됩니다. 세월호에서 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가능한 한 선실에서 벗어나 탈출이 쉬운 갑판으로 꼭 이동해야 됩니다. 침몰할 때 선체가 기우는 반대방향 높은 곳으로 꼭 대피해야 됩니다. 탈출할 경우에 체온 유지를 위해서 옷을 최대한 많이 입고 구명조끼를 입고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은 이유는 뭘까요?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로 뛰어듭니다. 항공수송수단 안전수칙은 다음 차시에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